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2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20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미장 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현재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한 원인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정도에 나왔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뉴스 때문인데, 화면 보시면 미국 중동 긴장 고조에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일부 인력 대피 준비, 중동 내 미군 가족도 대피 움직임,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새벽 2시 한 50분 정도서부터 이제 선물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화면 보시면 여기 새벽 2시 한 30분 좀 넘어서 그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 뉴스가 나왔어요. 이때 공식적으로 오피셜 뉴스가 나왔고, 그때부터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살짝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이마저 다시 하락하고 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 미장 방향성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네프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네프콘 황금 나침반 채널을 2주 전에 새롭게 개설을 했습니다. 시장 방향성 분석 내용과 그리고 매크로 관련 어떤 분석 콘텐츠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지금 30일 무료 쿠폰을 발급 중에 있으니까 공짜로, 첫 달은 공짜로 들어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네이버에서요, 네이버 네프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줄임말이에요. 네프콘 황금 나침반을 입력 후에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 밑에 이런 링크가 뜹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맨 위에 굵은 글씨에 황금 나침반이 뜰 거예요. 그죠? 요거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메인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콘텐츠를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건데, 카테고리를 한번 가볼게요. 카테고리 가면은 매일 올려드리는 뉴스, 요약한 것들, 중요한 뉴스들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매크로 이슈 분석.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뉴스들, 그런 것들, 일반 개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매크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꼭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가끔씩 이제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글로벌 IB,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등 이런 글로벌 IB들의 어떤 인사이트가 담긴 리포트 내용도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미장과 국장과 비트코인의 방향성 분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됩니다. 그죠? 상승장에 올라타야 수익률도 올라가고 기대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겠죠.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을 해보는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들을 여기다 담습니다. 글로도 올려드리고 동영상 분석으로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국장 시황,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주. 뭐 이제 우리 한국 증시 매매하시는 분들, 요즘에 장이 좋아져서 또 국장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꽤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 말고도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사례 및 패턴 분석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자들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저만의 사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재밌는 어떤 사실들, 또 실제로 시장 방향성 분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제가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컨텐츠들을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달은 무료니까요. 쿠폰 다운받으셔서 한번 들어보셔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시 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에 일단 무료 텔레그램 주소도 나와 있어요. 무료 텔레그램 입장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첫 달 빵원 나오죠. 황금 나침반 첫 달 무료 쿠폰 클릭하셔서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날짜로 올려드렸던 우리 유료연님들 대상에 이 글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에서 관심주에 대해서 사인이 나갑니다. 오늘 거예요. 오늘 날짜고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안 잡히고 튀었어요. 화천기가. 그리고 꿈비도 사인을 드렸, 이런 식으로 사인 드려요. 얼마 이하의 1차 매수, 손절, 목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고요. 근데 매수가 안 되고 그냥 막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매수 취소하는 사인이었었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 매수 가격,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관리해드리고 있고, 비중 조절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올려드린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국장 시황 및 투자 전략인데요. 지수는 여전히 역대급 비이성 과열이다. 사실 비이성 과열의 최고점은 신이 아닌 이상 100% 예측할 수가 없죠. 예. 현재 코스피의 RSI는 81을 돌파했고 코스닥은 77을 돌파를 한 상황이다. 갑자기 마이너스 2% 이상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럴 과열권이다. 참고로 코스피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 유동성 장세 초입. 자, 정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바로 이럴 때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 완화. 요럴 때, 즉 돈이 들어오는 장이죠. 그죠? 네,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돈이 마구마구 들어올 때, 이럴 때가 진짜 강하고 오래 갑니다. 네, 그럴 때도 처음에 80을 돌파하고 나서 두 번의 급락이 나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고점 찍고 하락, 고점 찍고 하락. 이때 보시면 RSI가 80을 넘겼습니다. 네. 돈이 들어오는 유동성 장세 때도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최고점 찍었을 때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단기 최고점 찍었을 때가, 그때가 이제 83에서 85를 기록하고서 탄력이 둔화가 됐었어요. 한동안 횡보를 했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재미없단 말이에요. 네.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죠? 막 왔다가 흔들기 때문에. 아무튼 이래 최고점 찍었을 때가 83에서 85였는데, 지금 코스피는 얼마? 81을 넘겼다 이 말입니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좋아요.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네. 근데 너무 단기간에 너무나 빨리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장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심주를 몇 가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늘 드렸던 관심주들은 다 바닥주였었어요. 네, 금일의 관심주들은 대부분 바닥주들을 드렸고, 최근 지수 급등 나올 적에 빛을 보지 못했던,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크게 재미없었던 그런 종목들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수가 빠지게 되면 바닥주들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마침 최근에 진짜 오랜 시간 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서서히 최근에 슈팅 나오고 있어요. 네, 서서히 대표적인 바닥주 중에 하나였는데 2차 전지가 얘네가 최근 들어서 오늘도 특히나 되게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바닥주들, 그러니까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정말 오랜만에 장중수급이 마이너스 1,500억을 기록을 했어요. 네. 마감 기준으로는 플러스인데, 마감 후에 나왔던 순매수는 코스피 200 정기변경 리밸런싱 영향입니다. 네,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겠고, 장중에 영향을 미쳤던 수급은 1,500원이다. 이게 찐 수급이다. 그죠? 마침 또 저는 금일 밤 나스닥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제가 어제 낮에 올려드렸던 글에서는, 영상에서는 나스닥 상승 파동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8% 정도 올라갔었어요. 최고점이. 네, 나스닥 본장도 0.6% 이상 올랐었나요? 단기 상승 파동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반등이 나왔었죠. 나왔었고, 오늘은 제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이미 뭐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지금 이거 나스닥 선물과 상관없이 본장도 더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종가가 매우 중요하다. 네, 오늘 만약에 급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정말 나스닥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과열권에 있는데 나스닥도 탄력이 둔화되면서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지금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국면이다 라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을 위한 이런 황금 나침반 시황 및 투자 전략,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올려두고 있어요.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는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없고, 투자 전략까지만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이 외에도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글로벌 매크로 이슈 분석, 예, 여기 들어가시면 어제 CPI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CPI가 나왔었고 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일반 투자자분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내용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CPI 잘 나왔는데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세요. 네, 이 그래프. 기존에 2019년도부터 24년까지는 계속 10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 갑자기 어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급등이 나왔어요. 2025년 들어가지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게 어제 자료입니다. 6월 11일 자료인데, 자, CPI의 숨은 그림자, 대체 추정 방식. 이 대체 추정 방식이 뭐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니까 여러 가지 품목들의 가격을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사하고자 하는 그 원래 가격을 직접적으로 어떤 이유의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유사 품목이나 혹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정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즉 정확도가 떨어지는 추정법이 되는 건데, 이게 원래는 한 비중이 10%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어제는 30%까지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30% 가깝게. 그죠? 네. 지금 19년에서 25년 중 최고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CPI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제 CPI 발표 이후에는 나스닥 선물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호재로 인식이 됐죠. 하지만 이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예. 하여튼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런 식의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해드린 내용들 제가 여기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가 필요하시는 분들, 그죠? 매크로 투자를 매크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더없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첫 달 무료다 이 말이에요. 첫 달 무료다. 네. 그리고 제가 나스닥이 여기도 보시면 어제 올려드렸던 거예요. 네. 나스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ETF 매수세. 네, 보시면은 6월 11일 나스닥 초과열. 하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차트 설명드렸었는데, 이어서 오늘 제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나스닥 백지수입니다. 백지수 일봉인데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 시그널.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그널의 이름은 뭡니까? 제가 만든 건데, 패닉 리버설입니다. 패닉 리버설. 예.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패닉 상태로 빠지게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패닉에 따른 손절매가 나오면 바로 방향을 돌려버리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라고 해서 제가 패닉 리버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패닉 리버설 시그널의 활용법은 뭐냐면, 이 핑크색 화살표가 떴을 때에 볼벤 돌파가 나오거든요. 근데 볼벤 돌파 실패했다. 그러니까 볼벤에서 뚜렷하게 밀릴 흔적이 너무 강할 때, 볼벤에서 확실하게 밀렸다라고 싶을 때에는 절대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숏으로 약간 접근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숏이 아니라 이 핑크색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첫 캔들에서 볼벤을 돌파를 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캔들에서도 마찬가지 볼벤 돌파 여부를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캔들에서 볼벤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단기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인 흐름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매번 다릅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네. 자, 사례를 보여드리면 어제도 영상 올려드렸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자, 리버설이 떴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한다. 꼬리가 길게 달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볼벤 돌파가 나와도 추격 매수하면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첫 캔들에서 바로 돌파가 나와버리죠. 여기서도 보시면 돌파가 안 되죠.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꼬리가 달리면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밀렸고 여기도 밀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돌파하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첫 캔들이 정말 중요해요. 첫 캔들에서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 캔들에서 못 넘어가거나 혹은 이렇게 첫 캔들에서 패닉 리버설 첫 캔들에서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 캔들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마찬가지죠. 추가량이 나오죠. 이렇게. 네. 이해되시죠?
여기도 보시면 첫 캔들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두 번째 캔들에서 볼벤을 이탈을 하는 통통한 음봉이 나오죠.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량이 나오죠. 네. 해외 선물이라든지 이런 지수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진짜 0.5%, 1%만 빠져도 수익이 되게 클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보면서 방향성을 가늠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첫 캔들에서 리버설 첫 캔들에서 돌파가 나오죠. 추가 상승이 나오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일봉과 분봉에서의 접근법이 달라요. 네, 일봉에서의 접근법인데 아무튼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어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자 볼벤을 이탈했죠. 패닉 리버설 나오고서 볼벤을 이탈한 통통한 음봉으로 마감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여기 검정색 라인을 봐주십시오. 저항 채널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밀려야 할 자리에 얼마 전에도 딱 찍고서 바로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밀려야 할 자리에서 딱 밀린 겁니다. 맞죠? 네. 만약에 진짜 기존 패턴대로 빠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보시면 밑에 채널 하단이 자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간 이렇게 여기 얘랑 여기서부터 그은 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상단에서 부딪히면은 하단, 또 지금 상단에서 부딪힌 거예요 지금, 그죠? 부딪혔으면 이제 어디까지? 하단까지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네.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까지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전 나스닥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 얼마나 정말 제 예상대로 빠질지도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 빠진다라고 하면은 네 못해도 이 하단 부분까지는 빠질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11선 네 11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11선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튼 지금은 나스닥도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